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5분 법률 상담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질문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질문하신 분은 재건축 정비 사업이 이제 지정고시 승인된 220세대의 아파트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방식으로 이제 주택조합 다 승인되고 정비사업체까지 다 정해졌는데, 원래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시절에, 지금은 조합인데 추진위원회 시절에 임원이었던 몇 명이 그 주택조합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탁회사에 맡기자라고 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신탁회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탁회사가 건설사도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하면서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몰려가서 신탁으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알기로는 주택조합 방식보다는 신탁 방식의 주민들한테 불리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과연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이 뭐가 더 유리한지, 이 사람들이 이제 광고하는 것처럼 신탁 방식이 더 빠르게 되고 훨씬 더 유리한 건지, 이런 걸 문의하셨어요. 이거를 답변을 드리려면 일단 뭐 시행자 개념이라든가 그 사업 대행자 개념, 사업 시행자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요,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다 철거하고 다시 아파트 짓는 걸로 하면 아파트 짓게 되는 거죠. 이제 짓게 되는 건데,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 주체는 대체로 다 재건축 조합이죠. 이제 조합이 설립이 돼서 그 조합 사업구역 내에 있는 기존 조합원들의 건물을 사고, 물론 이제 돈 주고 사지는 않죠. 대출 받아가지고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철거하고 아파트 지은 다음에 팔고 일반 분양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합이 시행 주체,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주택조합이라는 조합장, 뭐 감사, 이사 이런 사람들이 다 주민들이잖아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횡령 배임이나 비일비재하고, 또 뭐 횡령 배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 몰라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끼리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사업이 너무 이제 지체가 되니까 16년도쯤에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방식을 하나 이제 제시를 했어요. 도정법에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넣어가지고 신탁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탁사, 부동산 신탁사. 부동산 신탁 보통 이제 재건축 조합을 하다 보면은 부동산 신탁사에 이제 그 등기를 맡겨놓고 사업을 진행하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등기를 받는 이런 형식이 되는데, 그 신탁사가 등기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재건축 사업의 전면에 나서서 이제 진행도 하고 시공사도 컨택을 하고 부동산 금융도 하고 해가지고 분양까지 하는, 이런 걸 이제 맡기자고 한 거예요. 부동산 신탁사에는 금융 전문 인력들이 많고, 또 이제 이런 관련 이제 법령들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뭐 싸움 같은 게 없을 거고, 그리고 또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거고 해가지고 그런 취지로 합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제 취지는 좋죠. 근데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이제 한 재작년쯤 해가지고 여의도 쪽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쪽에는 이제 금융사가 많으니까, 신탁사도 금융사니까요. 금융사에 이제 신뢰가 많았는지 몇 개의 아파트 조합이 이제 신탁사에 많이 사업 시행을 맡겼었는데 문제가 꽤 있었다고 하죠. 뭐 제가 듣기로는 금리 같은 게 주택조합이 중심이 돼서 시행자가 된다고 하는 금리가 뭐 3% 4%일 거를 신탁사에 하니까 6% 7% 나오고,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다 해서 맡겼더니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신탁사들 불러가지고 경고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허위 광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니네한테 맡기면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초과이익 환수제 피할 수도 있다,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이제 경고도 했다고 신문 지상에 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신탁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신탁 방식이 반드시 좋고 또 반드시 나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신탁사에서 양심적으로 주택조합이 직접 할 때만큼 금리를 이제 낮춰줄 수도 있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나서가는 게 빠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니면 신탁사도 자기가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신탁사도 조합원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또 어차피 늦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사가 좋다 나쁘다도 아닙니다. 또 신탁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탁사가 직접 시행사가 될 필요는 없고요. 시행 대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대행을 하는 건 말 그대로 업무 대행이죠. 업무 대행. 그러니까 조합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하긴 하되,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니네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대행해달라, 대행비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업무 대행 방식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금리 같은 거는 다 조합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행 수수료만 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일하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질문하신 분처럼 신탁 방식이 나쁘다는데 어떻게 하죠? 이건 아니고요. 신탁 방식을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사업 시행 방식으로 하는지, 사업 대행 방식으로 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탁사가 제시하는 금리라든가 뭐 시공사 형태라든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걸 확인 한번 해보고 비교해서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장서는 사람이 뭐 깃발 들고 나서가지고 한 대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각 방식별로 이제 장단점을 본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해서 총회에서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뭐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컨설팅 회사나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같이 보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건 제가 뭐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기존에 뭐 재건축 조합에 자문하는 법무법인이 있을 테니까 뭐가 좋은지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